이건 아파치족 이렇게 아마 기록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인디언 잠언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글은 선악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길을 가노라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바람 불고 빗 뿌리는 험한 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이 영혼의 순례자인 우리는 온갖 선악적 경계선을 넘어야 하는데 그 경계선에 매달려 끌려가는 죄수 같지는 않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단편적으로 보면은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 거시적으로 보면 삶은 아주 공평합니다. 햇볕이 있으면 응달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봄도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질서 있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선악의 경계에 갇힌 죄수처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그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세 번째 글 보겠습니다. 약점도 큰 재능. 언뜻 큰 약점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큰 재능일 수 있다. 단지 그 재능이 발현될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역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자신에게 새로운 강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내 경우 좋지 않은 기억력이 글을 쓰고 구조화하고 정리하게 하는 재능으로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은 기록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습관이 글 쓰는 재능을 키우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천재나 거장들은 한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 속에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재능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거나 힘들인 것보다 몇 배의 결과가 나오거나 그 일을 하면 더없이 기쁜 것, 그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재능이 숨어 있습니다. 네, 저기 엄마가 걸어오네 라고 하는 글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좋은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마음이 슬플 때는 행복한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신나는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저만치 엄마가 걸어왔다. 동시집에 고마워라고 하는 신린시의 결심이라고 하는 아마 동시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마법사입니다. 아프고 슬프고 힘든 것을 엄마는 좋은 것, 행복한 것, 신나는 것으로 바꿉니다. 아무리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도 저만치 엄마가 걸어오면 끝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라고 하는 동시였습니다. 끝으로 포트폴리오 커리어의 시대. 포트폴리오 커리어 시대는 세계 최고의 경영서상가 찰스 앤디가 이미 오래전에 예측한 바가 있다. 그는 포트폴리오 커리어 시대는 대부분의 생활이 일에 포함된다고 본다.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 멀티커리어리즘과도 연결된다. 이런 포트폴리오 커리어는 하나의 직무만으로 평생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끝입니다. 그런 미래가 슬픔도 이미 기쁨도 되었음을 시사한다. 커리어 아이에게 동서형 꿈을 꾸게 하라라고 하는 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의 일, 하나의 직업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일이 되고 모든 일이 직업이 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 자기 준비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 발상으로 언제든 능숙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커리어 시대입니다. 네. 이 짧은 문장 같이 보셨는데요. 소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진재관 선생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디안 잠언 중에는 뭐 아파치 기도라고 해서 이제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더위에는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의 경계에서는 사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 약점도 큰 재능도 같은 시각에서 보면은 맞을 것 같은데, 시야를 넓혀보면 공평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약점도 큰 재능은 보면은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니면 거장들의 재능은 이제 그런 큰 약점이 재능이 되는, 예를 들면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들도 어떤 특수한 어느 한 분야에서는 아주 특이한 재능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능을 살려주는, 그래서 재능이 발현될 곳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선악의 경계선도 나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걸 악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야를 넓혀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기 엄마가 걸어오는 좋은 신 감사하고요. 처음에 제목을 딱 보면서는 분리불안을 느끼는 어린 아기가 엄마가 들어오면 그 분리불안 장애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포트폴리오 커리어 시대에는 제가 이 IMF 나면서 이제 처음 들었던 얘기는, 이제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났다. 평생 직업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직장에서 어떤 업무 맡아가지고, 특화된 업무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직업을 만들어가지고 내 직업을 불러주는 데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IMF 시대가 사실은 벌써 이 30년 가까이 지나 27년이니까 거의 30년이 지나 30년 전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평생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관리, 자기 준비가 필요하다. 그에 맞춰서 평생 직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다 평생 현역으로 사실 분들이신 거. 우리 이용진 대표님은 백수로 늙어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 일하셔야죠. 뭐 일하는 백수. 그 말이 좀 어떻게 있나요?
저한테는 악담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야죠. 그래야죠. 아유. 사모님이 좋아하시지. 네,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래야죠. 네. 다음은 우리 사모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옳고 그름의 선악에 대한 문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옳고 그름이 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단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건 틀렸고 이거는 옳은 방향이고 이랬었는데 제 인생에 옳고 그름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렇게 오니까 정말 내가 죽든 상대방이 죽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제 들은 이야기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인생의 성숙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이제 와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의 관점을 바꾸니까 옳고 그름 때문에 결국 이제 죽을 일이 이제 나의 성숙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고 또 이런 사건들이 오고 가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결국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편견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생명과실을 먹고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 이게 지금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었던 일들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도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그런 옳고 그름의 판단에 덫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에 이제 전환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연하지 않은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면서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변화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죄수 같게 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막내가 어제로 수시 그 대학 입시 원서를 다 이제 원서를 접수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 전공 과가 있고 또 이제 6개의 원서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 아이들의 이제 입시가 이제 우리 이제 입시했을 때랑 많이 다른데 그래서 저희 아들은 돈도 아끼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한 곳만 넣자.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6개를 모두 다 기회를 다 활용하자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쓰기 싫으면 나머지는 엄마가 좋아하는 학교와 과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일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이제 부모로서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대학 입시를 할 때는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다른 학과 대비 이게 예능 쪽은 조금은 이제 이렇게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미술한다 막 이렇게 부모님들은 좀 반대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이 아닌 곳을 이제 갔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15년 만에 다시 이제 경력 단절을 이제 끊고 이제 일을 다시 하는데 어쨌든 이 기반이 디자인이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나의 재능이니까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툴이 바뀌고 해도 내가 흥미있어 하는 일을 하니까
더 이제 배움도 좀 즐겁게 하는 것 같고 또 돈벌이로도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많이 붙었는데 엄마가 원하는 곳도 붙고 자기가 원하는 곳도 붙었는데 그럼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자기는 이제 입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정말 그게 맞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엄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엄마가 저기 걸어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 엄마는 저랑 20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이제 저희 엄마가 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엄마가 이제 걸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좀 편안한 것보다는 이제 저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거셨기 때문에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제 무릎이 다쳤는데 저는 첫 번째 보는 게 이제 이 모습을 엄마가 봤나 이거거든요. 엄마가 더 속상해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엄마가 이제 편안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들어서 그 일을 잘 좀 꼼꼼히 생각을 해보니 엄마한테 인정을 되게 많이 받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제 자신이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자랑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제 엄마가 좀 떠오르고 지금도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엄마한테 좀 알리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콘프레이크처럼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멍청하게 그걸 다 이렇게 쏟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아들이 금쪽이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치워줬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아이들 막 이렇게 쏟고 이러면은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런 것도 꼼꼼하게 못하냐면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수고해서 치우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런 실수를 하니까 다들 아유 쯔쯔쯔 이러면서 쳐다보는 것이 이렇게 좀 편안한 관계가 이렇게 좀 되면 서로의 연약함을 이렇게 수용하고 보는 것이 이제 좋은 관계다 가족에서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 저와 관계에서 이제 조금씩 저의 연약함들을 그냥 또 수용해주고 이래서 자녀가 마법사입니다가 오늘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내용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녀가 마법사.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디언 잠언 부분 들으면서는 그 전체를 다 묶어서 보자면 보이지 않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들, 우리 보통 일반 감각기관 가지고 쉽게 이렇게 감지가 안 되는 것들을 잘 누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전체 맥락이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선악의 경계선 부분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원을 봐도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어디는 수평이고 어디는 수직이고 어딘 뒤집어져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각함수 배울 때 원운동하고 삼각함수 배울 때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거를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풀이의 변환 배울 때 그러니까 삼각함수 중첩해서 복잡한 현상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그거 배울 때 정말 세상 보는 눈이 그때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향식,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전체를 조망하는 하향식 이렇게 시선도 동시에 가져가는 거. 저는 이제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다루고 막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상향식 사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전체를 조망하면서 하향식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게 같이 이렇게 함께 있어야지 안 그러면 조금 놓치는 게 많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점도 큰 재능 할 때는 제 경우에는 좀 학창 시절에
우울하고 강박이 좀 심했었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이제 그 나중에 컴퓨터가 좀 편해져서 혼자서 컴퓨터하고 앉아 있는 게 편해져가지고 좀 그것도 옆에서 보기엔 조금 이제 그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제 경우에는 그걸로 먹고 살고 가정 이루고 이렇게 하고 지낸 걸 생각을 하면 뭐 큰 재능까지는 아니어도 사는 길이 그 안에 그 안에도 있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오늘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막내 게임 하는 거를 처음엔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거든요. 워낙 심하게 하니까 지금도 뭐 어지간히 하긴 하는데 근데 보면은 그 게임이 좋으니까 애가 그것 때문에 기록하느라고 글도 쓰고 자료 정리도 하고 필요한 거 그리고 그다음에 문서도 만들고 또 게임 쪽 같이 기획하는 친구들하고 온라인에서 교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그 한쪽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면 약점인 게 어떤 시각으로 보면 그게 재능 이 말이 맞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기 엄마가 걸어오네 요 말은 부모님하고는 일단은 때에 맞게 분리를 한번 했었는데 나중에 그거를 분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는 경계가 그래도 조금은 생겼었는데 제 경우는 이제 좀 다르게 저기 엄마가 걸어온 애가 아니라 저기 아내가 걸어오네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 배우자한테 이렇게 그 끌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집착이 좀 심해가지고 의지하는 게 좀 많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나이 들어서도 이런다면 그게 이제 그 경계성 처음에는 아내가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계성 성향이라고 정정을 해줬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는 어릴 때 아이에게는 엄마가 또 그렇게 필요한 때도 있지만 적당한 때가 되면 부모들이 좀 이렇게 오히려 자녀들한테서 좀 분리가 잘 돼야 되지 않나.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걸어온 애가 아니라 자녀들이 미래로 날아가네 이렇게 하면서 뒷모습을 잘 지켜봐 줄 수 있는 거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서운함을 느끼기 전에 늦지 않게 내가 먼저 자녀로부터 적절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좀 집착하다가 애들하고 밥상에 좀 같이 앉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즘 고민이 조금 됐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커리어 시대 부분에서는 지금 시대를 저는 그래서도 좀 저는 조금 약간 거부감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저기 써진 대로 생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생존을 하려면은 굉장히 뭐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내몰리는 그게 이 사회를 되게 각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도 못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하는 게 전부 저 암시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 나 아직 생존 준비 안 된 거야. 이 상태로는 뭐 나는 결혼해서는 안 돼. 애 낳아서는 안 돼. 이제 계속 그렇게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입이나 지출로 자기를 증명하려 하는 거는 그거는 시장의 암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어떤 것의 가치는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로 원래 가치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이 적은데 아웃풋이 많다든가 인풋이 보잘것없는 물질이었는데 아웃풋이 굉장히 가치 있는 물질이라든가 이러면 그 중간에 프로세스라든가 그 장치라든가 생명체가 그 삶이 가치가 있다는 걸 하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쪽으로는 딱 필요한 것만 내가 그 인풋으로 쓰고 딱 필요한 만큼만 인풋으로 최소한으로 쓰고 그러면서도 내가 남기는 거 후세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거를 남기는 것들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써 번다 뭐 아니면 일을 한다 자체보다 이렇게 뭐랄까 자기 기록이라든가 내가 만들어내는 거를 정말
공개하고 공개된 곳에 잘 남기고 이래 가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가, 요렇게 약간 방향을, 해석하는 방향을 약간 좀 다르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까 우리 강유미 선생님께서 경력 단절이 됐다가 이제 디자인 전공 쪽을 살려서 이제 그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일자리도 뭐 줄어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 그다음에 뭐 청소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의 어떤 또 일자리, 이런 것들이 그 저출산에서 생산 가능 인력을 뭐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과 악의 어떤 여기 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는 유연성의 확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결국 유연성을 확보를 하고 어떤 사고의 어떤 그 개방성을 확장을 시키면은 결국 이런 것들이 경계선이 좀 뚜렷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결국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성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학교 때 배운 뭐 법과 도덕의 모호성, 따지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선과 악이라든지 법과 도덕,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사고의 확장이 되든가 사고의 유연성을 통해서 이런 경계선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끝에 이제 그 자기 준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와 자기 준비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구직자들한테 결국은 결혼은 끝에 가서 하는 얘기는 끝없이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준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구직자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데 만약 준비가 우리 일을 찾는데 중요한 거라면은, 살아가는 데는 저는 그 아버님이 뭐 유언은 아닙니다만은 액자에다가 쓰신 글이 있거든요. 인내, 끝없는 인내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이렇게 서예를 정식으로 배우신 분은 아닙니다만은 그걸 액자에 넣어가지고 참을인자를 이렇게 쓰신 것을 제가 이제 그 마음에 품고 있는데, 결국 살아가는 거는 끝없는 인내다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한편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이제 5일간의 추석 연휴인데요. 네. 일단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